예, 그 다음에 28번 있잖아요. 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특례 규정이거든요.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허가 대상 지역이 있어요. 허가 대상 지역은 내가 누차 강조했지만 외워 두시라 그랬어요.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군, 문, 생, 야, 이걸 애우라 그랬어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 허가관청이 되겠죠. 신고관청이 되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허가는 사전 허가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허가 받아야 할 지역.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군사시설 들어있고 문화재 들어있고 보존대상 전통 사찰대지는 아니에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허가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경관 보존지역 들어있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들어있어요. 자, 이거 기억나요? 군문생략. 기억나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맞춰만 주면 돼요. 그렇죠? 이런 문제 나오면 틀려버리면 안 돼. 그냥 맞춰줘야지 출제자가 좋아를 합니다. 그렇죠? 예? 아무렇게나 외워요. 자, 29번 문제.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비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거래 계약을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해 틀린 것을 원하라.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해. 맞아요. 이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관청이란 말을 써요. 맞는 말이고. 자, 토지 거래하고는 압류부동산 공매매 이쪽 오세요. 압류부동산 공매 취득 허가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거,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자, 경공매 관련해서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허가구역 내 토지 판결로 취득할 때는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경매는 허가증이 필요가 없어요. 허가구역 내 토지라도. 그리고 이제 압류부동산 공매는 거의 경매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증이 필요가 없겠죠?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근데 이제 공매는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있어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몇 회 이상 유찰하면, 3회 이상 유찰하면 허가증이 필요가 없어요. 3회 이상 유찰. 이건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공매 관련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토지 수용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증이 필요 없고요.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관련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압류는 경매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토지에는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설정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허가는 소유권하고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입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 이전 설정이에요. 그럼 반대해서 가면 토지를 전세하거나 임차권, 저당권 이전 설정은 허가증이 필요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 5번 내가 벌칙 외우라 그랬잖아요.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년하고 100분의 3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번은 몇 번이 정답? 2번. 자, 허가제 한 문제 더 나와 있네. 자, 30번 문제 봐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허가 구역에서 허가증을 받으면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봐버려요. 의제됩니다. 맞아요. 토지 수용 동그라미. 수용은 여기 있잖아요. 허가증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수용은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맞고. 허가 구역에 거주한 농업인이 농업 동그라미. 농업. 경영의 허가를 받은 경우 몇 년간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인용해야 돼요? 2년. 왜? 농업 두 글자. 그거 기억나요? 내가 의무 이용 기간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봐요. 그냥 들어봐.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도 할 테니까. 거주용 주택용지에서 거주용 주택용지로 허가 받잖아요. 2년. 주민의 복지시설, 편의시설 목적으로 허가 받는 경우도 2년. 그죠? 농업, 업, 임업, 축산 이거 다 몇 년? 2년. 자, 글자 수로 공부를 했어요. 대체 토지에서 우리가 대체 토지 취득한 경우 있죠. 2년. 그리고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이런 사업 시행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몇 년? 4년. 그리고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했다. 자, 의까지 머릿속에 넣으라 그랬죠? 5년입니다. 5글자니까.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했다. 이것도 5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의무 이용 기간이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농업, 업, 임업, 축산은 다 이 의무 이용 기간 2년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의무 이용 기간이 딱 디귿 하나 나왔잖아요. 한 줄.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이 주변까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 근데 이제 이게 문제 혼자 풀면은 농업 하나만 딱 외우고 말잖아요. 실력이 안 늘지. 그죠? 다음에는 이거 나와? 이 거주 이걸 나올 건데. 그죠? 다음 모의고사 때는 이거 나와. 그죠? 그 다음 모의고사 때는 이거 나와. 그러니까 맨날 틀려 나가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 주변 사항까지 같이 공부를 해버려야지 실력이 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면 그 농업 하나 외워. 농업 하나 2년. 이거 하나.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 다음에 보면 이거에 나오는지 시험에. 그냥 또 틀리고 그러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해야지 지름길이라 그랬어요. 강의를 안 듣고 하면은 물론 합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래 걸려 시간이. 1년 할 걸 한 4, 5년 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쭉 하고 이렇게 하란 대로 해야지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농업 그러면 2년입니다. 2년.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그냥 들어봐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이행명이 정해진 기간 내 이행되지 아니한 게 토지가 100분의 10 포함해서 이행강제 맞습니까? 맞아요. 자, 7번 봐보세요. 토지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 즉 농업 목적이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라. 이용 의무요. 이용 의무.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라. 안 하면 이행명령 떨어져요. 몇 개월 기간을 정해준다 그랬어요? 3개월 이내니까 뭐 2개월 될 수 있어요. 그냥 이행하라. 저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라. 거주용 주택용이면 거주용 주택용으로 이용하라. 근데 또 안 했어. 그럼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토지, 취득, 가액은 얼마? 100분의 10. 범위 내까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방치하는 경우에요.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아예 안 했어요. 방치란 거 아예 안 한 거잖아요. 얼마? 10. 아예 안 했으니까. 퍼센트로 하면 10%. 남에게 임대 내줘서 이용을 했어요. 하긴 했는데. 7%. 자, 시장 구수구청 승인을 안 받고 변경,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얼마? 3 가지 외에는 7. 이거 다 외우셨어요? 외우셨어, 안 외웠어? 안 외웠나 봐. 여기는 외웠고, 여기는.
하루 종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절대 안 늦었어요. 그죠?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 문제와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적어도 시험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행 강제금 100분의 10만 나온 거잖아요. 저 부수적인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디귿 빼고 다 맞았어요. 기억, 니은, 리을. 디귿 빼고. 그 이제 이게 모의고사 형태 문제를 풀잖아요. 이게 단원별은 이제 세세하게 나온 거고, 단원별이니까. 모의고사는 이제 전범위를, 이게 왜냐하면 또 앞에 배우면 뒤에 잊어먹고 그러잖아요. 뒤에 배우면 또 앞에 잊어먹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전범위를 아울러 주니까 또 잊어먹었던 거 이렇게 재생을 시켜줘. 그래서 이제 그 단원별 문제도 필요하고, 모의고사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9, 10월 달에는 주로 이제 모의고사 형태 문제가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전범위를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행 강제금 관련 내용도 자주 반복이 될 거예요. 9, 10월 달에 반복이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금방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실력이 많이 올라갈 때가 9, 10월이에요. 9, 10월. 진짜요. 9, 10월 달에 급상승해요. 급상승. 그것도 이제 꾸준히 해 오신 분들에 한해서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오를 수는 없잖아요. 9, 10월 달에 이 실력이 급상승.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이렇게. 모의고사 보면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급상승한다. 9, 10월 달에. 그래서 합격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월부터 열심히 했는데 맨날 50점대 뱅뱅 도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9, 10월 달에 올라가요. 9, 10월 달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은 개업공인 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매각 의뢰 받는 개공 실무 치안 조회에 가장 타당한 것은, 자, 토지 대장을 통해서 경계가 나와? 경계는 어디가 나와? 지적도나 임야도에 나오지. 대장에는 경계가 안 나와. 틀렸고. 자, 지목 면적 동그라미. 이것은 토지 대장 등본. 정확하게 확인하는 토지 대장. 이게 정답이에요. 지목 면적 토지 대장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정답이고. 3번은 왜 틀렸는가 봐보세요. 법정 지상권, 유치권, 저당권은 등기부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자, 법정 지상권하고 유치권은 등기부로 안 나오죠? 근데 무엇은 나와? 저당은 나와. 저당권. 저당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요즘은 이런 형태의 지문이 자주 떠요. 이렇게 섞어서. 3번 지문처럼. 자,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부동산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공법상 이용자한 거래기준 확인 설명 생략하면 돼. 도시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공법상 이용자한 거래기준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생략하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략하면 안 된다고 중개할 때. 생략했다가 사고 터지면 책임 다 져야 돼. 여러분들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분만 실체 의무까지 조사해 설명해야 돼요. 채권 최고액만. 채권 최고액만 조사해서 설명하면 돼요. 근데 주의할 거 있어요. 의뢰인들이 실체 의무액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 가르쳐주면 책임져야 돼. 의무는 아니에요. 실체 의무액 의무는 아닌데 안 가르쳐줘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잘못 가르쳐주었고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돼요. 뭔 소리 알겠어요?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일단은 실체 의무까지는 설명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 자, 32번 장사법. 기억난가 모르겠네. 가족묘지를 설치한 경우는 한 개소한데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요? 100이에요. 100입니다. 100.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풀기는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은 힘드니까. 묘지는 크게 공설묘지하고 사설묘지가 있어요. 공설묘지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묘지를 말합니다. 자, 사설묘지는 누가 설치한 거예요? 개인들이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묘지, 가족묘지,
정중 문중 묘지. 법인이 집단으로 설치한 묘지가 무슨 묘지? 법인 묘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이 설치 기준 면적이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해합니다. 여기는 100이요, 100, 1000이 아니라. 그리고 한 개소만 둬야지. 뭐 여러 집 설립한 것도 아니고. 여기는 1000입니다. 이것은 10만 이상이에요, 이상.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개인 묘지를 설치하면 신고예요, 신고. 30일 이내. 그러면 가족 종중 법인은 면적이 크잖아요. 이게 신고가 아니라 허가 받아서 설치해야 돼요. 사전, 허가는 다 사전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재단 법인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줘요. 재단 법인에 한해서. 자, 그러면 그 지문을 보면은 가족 묘지는 1000이니까 일단 틀렸어요. 100입니다. 그리고 2번 지문은 가족 묘지는 신고요, 허가요? 허가요. 자, 그 다음에 법인 묘지는 20호 이상 밀집하지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아, 거리 제한이 있네. 거리 제한 설명 들어갈게요. 이 거리 제한은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개인 묘지하고 가족 묘지 두 가지씩 나눠가지고 종중하고 법인 묘지 이렇게 두 가지씩 나눠가지고 설명하면 두 가지 나눠서 공부하면 이것은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공중 이런 것은 300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종중법인은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0호 이상 인가, 학교, 공중 이것은 500m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200, 300, 300, 500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은 뭘 물었어요? 법인 묘지죠, 법인. 이거죠. 이걸 물었잖아요. 법인 묘지는 20호 이상. 얼마? 500이 정답이죠. 500. 500. 근데 여기는 300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해됐어요? 요약집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개인 가족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예정부터 200m, 20호 이상 학교, 공중 이건 300m 떨어진 곳에. 그래서 200, 300, 300, 500입니다. 이 거리 제한이에요. 거리. 묘를 같이 붙어 살면 힘들잖아요.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아,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 적어둘게요. 1기당 점유 면적 있잖아요. 한 기당. 1기당 점유 면적 있잖아요. 점유 면적.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는 얼마? 10. 합장은 얼마?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15m. 15. 그러면 4번. 공설, 가족, 종중, 법인만 일기, 상속 비서주는 30이요, 10이요? 10. 합장은 15. 이거요. 개인 묘지만 30인가? 개인 묘지는 안 물었잖아요. 공설 묘지도 10, 15 똑같아요. 이것도. 자연장지까지 나왔네. 자연장지. 자, 칠판 보세요. 자연장지는 자연장하는 장소를 말하거든요. 이 자연장지도 분류 방법은 똑같아요. 개인 자연장지, 가족 종중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장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연장지는 이 개인 자연장지는 똑같이 30일 이내 신고 똑같아요. 근데 이것은 신고예요, 신고. 여기는 허가였는데 미리 신고.
사전 신고. 자연장지는 법인 등 자연장지만 허가예요. 법인 등 자연장지만 허가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걸 물었잖아요. 가족 종중 자연장지. 이건 신고예요, 신고. 사전 신고. 그래서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맞았네. 맞았네. 미리 신고, 사전 신고. 이건 맞았구나. 자연장지네 이거. 이 문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죠? 다 잊어먹어서 그래. 잊어먹어서 이거 다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기본서 돌려봐. 다 했던 것들이에요. 안 한 게 아니라 했던 건데 5번입니다. 정답은 5번.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 이것도 매년 시험이 나오거든요. 확인 설명서. 그래서 내가 누차 강조했는데 자,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저거 지워야 될 것 같은데. 다 준비되셨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네, 지웁니다. 자, 그 요약집에 다 들어있는데 그냥 칠판 보세요. 확인 설명서는 종류가 4가지잖아요. 확인 설명서 1이 뭐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2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3가 토지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 종류가 몇 가지? 4가지. 자, 확인 설명서 종류는 4가지.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비교해서 공부하라 그랬죠.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거나 생각하면 나온 것들이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주거용하고 비주거용하고 토지까지만 있다고 했어요. 이건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입지 조건 있잖아요.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이 뭐예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까지 들어가. 도대주 교판 에우라 그랬죠? 비주거용은 어디까지만 있어요? 도, 대, 주까지만 있어요. 교판은 없어요. 토지는 도로하고 대중교통까지만 있어요. 여기는 아예 없어요. 이거 에우라였어요. 주거용은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땡. 자, 없어.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느냐. 비선호시설 중요하다 그랬어요. 비선호시설.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이 비선호시설은 주거용하고 토지만 있어요. 토지. 비주거용하고 여기는 없어요. 주거용하고 어디만? 토지. 그리고 이제 환경 조건 있잖아요. 환경 조건. 이 환경 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이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주거용만 있어요. 환경 조건에서 일조량하고 소음하고 진동이 있는데 오로지 이건 주거용만 있다고. 그러면 이거 비주거용은 없고 토지도 없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없어요. 자,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내외부 시설물 있잖아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 문제와 직결되니까. 내외부 시설물 상태가 뭐예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걸 말하죠. 근데 소방이 있는데 주거용은 소방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예요. 이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해야 돼요. 근데 같은 소방이라도 비주거용 소방은 소와 전하고 비상배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 전기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어요. 이제 생각하면 나오는데 이 소방이 차이가 있어요. 자, 이래 놓고 이제 접근하면 될게요. 자, 비주거용 건축물에 서식화 되어 있는 걸 골라라. 이게 정답이네요. 소화전하고 비상벨. 비주거용 건축. 확인 설명서.
근데 주거용은 서방이 있는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예요. 그래서 답이 아니고 1번이 정답이고, 그러면 2번. 환경 조건은 어디만 있다 그랬어요? 주거용만 있죠. 그게 답이 아니지. 문제는 비주거용을 물었으니까.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를 물었으니까. 뭔 사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아니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여기 주거용만 있잖아요. 비주거용은 소화전하고 비상벨. 됐어요? 교육시설에서 그 비주거용은 도대 주까지만 있죠. 그럼 교육시설하고 판매 의료시설은 어디만 있어요? 주거용만 있지. 주거용만. 이해됐어요? 주거용만. 그리고 비선호시설은 주거용하고 어디만? 토지만. 그러면 비주거용은 비선호시설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넣어도 이 문제는 풀려. 내가 수업 시간에도 이거 해줬잖아요. 머릿속에 넣으라고. 요약집에도 체크돼 있을 거예요. 요약집 보면은 이 4가지 체크돼 있어요. 기본서도 마찬가지. 이 4가지를 외우라고 체크돼 있어요. 찾아봐봐. 거짓말한가? 진짜로 그런가? 그죠? 그죠? 이따 끝나고 찾아봐. 그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도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갔냐? 34번. 매매계약 작성에서 유효할사항이다 옳지 않는 걸 골라라. 거래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바, 매도인은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증, 밑줄 보세요. 주소 성명 주민번호 기재하고, 매수인은 주민등록증, 주소 성명 주민번호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실제 면적이 부족할 경우 가맥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제곱미터당 매매대금을 기재해야 돼요. 이걸 기재하지 않으면 수량 매매로 보질 않아요. 필지 매매로 봐버려요. 물론 이걸 기재했다 해서 100% 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제곱미터 매매 대금을 기재해야 됩니다. 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양쪽에서 부담합니다. 균분 동그라미. 쌍방이 균분. 이거 매매 비용. 다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조건, 농지 전용 허가 등을 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맞고요. 건물의 경우 하자 담보 책임에서 명시하지 않았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있어요. 민법에서 담보 책임 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은데 계약서에다가 담보 책임 관련 특약을 안 걸었어. 안 걸었어도 일단 하자가 발생하면 민법에 의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근데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복잡해서 그러지.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계약서의 특약상에 넣어놓은 게 좋아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일단 5번이 틀렸습니다. 자, 35번. 계약서 거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O, 틀린 건 X, 바르게 짝재진 것을 골라라. 거민. 거민 기억나요? 자, 개공 후 중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거민 계약서는 개공을 반드시 기한다. 이게 맞아요. 거민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개공이 있으면 개공은 반드시 개공 인적사항 기재를 해야 돼요. 오! 자, 그 다음에 거민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권자 가능해? 네, 가능합니다. 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을 매매했죠. 1개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거민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자, 원래 거민권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개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 이전할 때는 각 시장군수 구청장 쫓아다니면서 받는 게 맞는데 불편하면 한 군데에서 거민 신청 가능해요. 5입니다. 교환 계약서는 거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증여 계약서는 거민 안 받아요? 증여 계약서 거민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돼. 아니다가 틀렸어. X입니다. O X예요. O X.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이 거민은 유상무상 안 따져.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일 때 거민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36번. 다음은 개공이 의뢰인에게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르지 설명하지 못한 걸 골라라. 명의 수탁자하고 거래한 3자가 명시다 알고 그 부동산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3자는 소유권 취득합니까? 취득해요, 못해요? 자, 이게 명의신탁인데 명의신탁도 작년에 출제가 됐거든요. 우리 과목에서 민사특별법이잖아요. 자, 봐보세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하나 설명해 줄게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하나 설명할 건데 봐보세요. 이 사람이 원래 소유자거든요. 원소유자. 근데 이제 팔아먹었어요. 을에게 팔아먹었거든요. 매매를 했고 샀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가 이렇게 넘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기 싫다고 명의 신탁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명의 수탁자고 둘이 합의를 하는 것을 명의 신탁 약정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바로 넘어와 버려요. 이제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 그래서 사실 차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약정은 뭐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약정 무효고 이 사람이 샀지만은 이제 갑을 뒤에서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하면 일로 복귀가 돼요. 근데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행사해서 재차적올 수는 있는데 처벌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병은 제3자에게 팔아먹었어요. 말소 등기하기 전까지 내 것이다라고 제3자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럼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취득하는데 선의인 경우만 취득한 거 아니라 선악 불문이에요.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취득해요. 그러면 알고 샀더라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약정 사실을 알고 샀더라도 제3자는. 그럼 1번 질문 보세요. 수탁자가 거래한 제3자 정을 말해요. 여기서는 정을 말하죠. 이 수탁자 병이고 알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하더라도 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사더라도 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맞는 말이죠?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나 계약 모두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신탁자를 처분했어요. 횡령죄를 구성을 해요. 이 사람이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횡령죄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이게 정답이에요. 틀렸어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제 금지 위반은 수탁자는 3년하고 1억 맞아요. 자, 이 수탁자에게는 징역벌금이 3년하고 1억 원입니다. 징역벌금 들어가고 신탁자에게는 징역벌금이 5년하고 2억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신탁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돼요. 과징금이 부동산 평가예금 30% 범위 내까지 최대가 30%예요.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수탁자에게는 3년하고 1억 원이 되고 신탁자에게는 30%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례 규정이 있잖아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배우자 동그라미. 배우자 명의로 물건 등기는 조세포탈 강제 집행 면탈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약정 효력과 과징금 벌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다. 무슨 말이다? 그 말. 그래서 36번은 2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명의신탁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벌칙까지 다 알아야 돼.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7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인데 틀린 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동그라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사무소 밑줄 한국부동산원 지사사무소 밑줄 이건 두고 동그라미 반드시 둬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사무소 부동산원 지사사무소 이건 반드시 두고 시도에 둘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는 보증금 임차인 반환 동그라미 심의 조정할 수 있다.
자, 반환에 관한 분쟁, 기간에 관한 분쟁, 증감에 관한 분쟁, 유지 수선에 관한 분쟁 조정할 수 있다 그랬죠? 맞는 말이요. 자, 조정이혼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분쟁 조정 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 분쟁 조정을 마쳐야 돼요. 60일 이내. 근데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 가능한데 그때는 90일까지 해야 돼요. 60일 맞습니다. 기간에 관한 분쟁 심의 조정사항이 들어갑니다. 조정이혼의 임기는 3년이요. 3년. 2년이 아니라 몇 년? 3년. 연임 가능해요. 연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3년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문제. 자, 38번이 뭐냐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인법, 이거 보증금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대상 보증금을 초과하면은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하만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서울특별시는 얼마? 9억 원. 이하만 적용돼요. 과밀 억제권역은 6억 9천. 자, 광역시는 5억 4천이죠?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 자, 이건 머릿속에 넣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산은 어디로 들어가? 6억, 여기 부산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1번 한번 보세요. 문제가 1번 지문이 잘못돼서 내가 서울로 고치라고 수정표를 줬거든요. 예, 그죠? 자, 봐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 자, 거기 뭘로 나와 있어요? 부산으로 나와 있어요? 예, 뒤에 수정표를 줬는데 이게 인쇄가 된 이후에 서울시로 고치세요, 일단.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6억에 월세 200만 원이죠. 그럼 환산하면 얼마 나와? 환산 공식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보증금이 얼마를 써요? 6억. 월세가 얼마를 했어요? 200. 그러면 2억 나오거든요. 200만 곱하기 100 그러면 합하면 8억이잖아요. 8억. 8억. 근데 서울에서는 적용이 되잖아요. 이거. 이하니까. 근데 과밀 억제권하고 부산은 광역시 그 밖의 지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6억 9천을 넘어서 버렸으니까. 그래서 1번을 서울로 바꾸시고 답은 따로 있으니까 바꾸시셔야 돼요. 그러면 상업법이 적용된다. 서울은 적용이 맞아요. 근데 부산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서울로 바꾸라 그래서 답이 따로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건물 소재권의 세무서장 등록상의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요청권, 정보 제공 요청권이 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자,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적법전대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기한 보험에서 누구를 대의해서? 임차인을 대의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맞고. 자, 임차인 몇 기 차임을 달아들어 상기 해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거절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2기가 아니라 상기. 그리고 이제 임차인은 등기 명령 신청하고 등기, 신청 동그라미 등기 동그라미 둘 다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해요. 신청 비용, 등기 비용. 자, 그 다음에 39번 부동산 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미등기 건물도 강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고요.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법원 사무관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는 촉탁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에요? 입찰 보증금. 최저. 매수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 시험 맨날 나오잖아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게 정답이고.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평가액을 참조 최저 매각가를 정한다. 맞고요. 자, 경매에서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등기할 때가 아니라 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자, 틀린 것은 몇 번? 3번.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40번 매수신청 대리 등록규칙 예규 틀린 걸 고르라.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있잖아요. 50만 원 범위에서 협의입니다. 얼마 범위에서 협의? 50만 원. 그럼 뭐가 30만 원 범위에서 협의요? 실비. 상담하고 권리분석 보수는 50만 원 범위에서 협의요. 실비가 30만 원 범위에서 협의라고. 여기도 교통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실비가 30만 원 범위에서 협의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50만 원이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 자, 매수신청 경제적 가치 동그라미. 이 매수신청 대리는 경제적 가치가 설명상에 들어가요.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경제적 가치 설명상에 안 들어가죠. 여기는 경제적 가치 설명해 줘야 돼요. 자, 법인 개공이 해산했어요. 해산. 등록이 전에 법인 대표자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증 반납합니다. 대표자 또는 누가?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증 반납. 자, 우리 중개사법은 법인이 해산되면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증 반납하게 돼 있죠. 여기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반납을 하게 됐어요. 임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4번 개공은 이중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해서는 아니다. 금지행위.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이중 하면 안 되고. 자, 개공이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집행을 직접 출석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개공이 직접 가서 해야지 소공이나 보조원 보내면 안 된다. 소속 공인 중개사나 중개 보조원 대리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매수신청 대리는 개공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공 시켜서 못 합니다. 보조원 시켜서 못 해.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끝났어요. 조금 어려웠습니까? 이 문제가? 예. 자, 조금 어려운 감도 있어요. 근데 공부가 조금 되신 분들은 무난해요. 공부가 좀 덜 되신 분은 어려웠을 거예요. 공부가 좀 되신 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는 상대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점수가 덜 나왔다 그러면 분발하셔야 돼요. 저거 전체 성적 붙어 있잖아요. 전체 성적 붙어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점수 나오더라. 나는 조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해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이제 문제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저기 점수 보니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꾸준하게 따라오면 충분합니다. 절대 안 늦어요. 그리고 공부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